예, 오늘은 사진이나 어떤 이미지를 움직이는 그러한 그 기술을 배우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모션을 배우는 거예요. 모션. 그리고 또 이미지를 그 스틸 이미지를 가져와서 작업하는 어떤 그런 그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많이 작업하잖아요. 동영상이지만은 사진을 소스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활용했을 때 굉장히 또 그 동영상이 또 멋지게 풍부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진이 또 갖고 있는 또 묘한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은 그런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사진이라기보다도 이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그림을 지금 요거하고 또 한 사람의 이제 피터 브루겔 피터 브루겔이라는 그러한 예전 이제 중세 시대 때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페전트 웨딩, 그러니까 농부의 결혼이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8메가짜리죠. 8메가짜리면은 이제 사진 한 장이 8메가니까 굉장히 해상도 높은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286K 킬로바이트. 요거는 이제 해상도가 좀 작은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똑같은 그림인데 두 가지를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져오면은 이렇게 가져왔을 때 보세요. 요거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의 크기가 하여튼 이거는 사진이에요.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않죠. 사진이 아니라 네,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요거는 이제 3839 곱하기 2653 해상도가 한 우리가 이제 HD 영상 1920, 1080 보다 2배 이상 큰 그런 사이즈죠. 그리고 이 밑에 거는 1280, 885.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풀 HD가 아니고 HD인데 풀 HD가 아닌 그 정도 영상을 말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어, 그 1280 사이즈. 예, 그래서 우선은 그 요거에 맞게끔 이 사이즈에 맞게끔 어, 이제 시퀀스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뉴 아이템 가서 시퀀스. 시퀀스에서 이제 1280, 1080 이건 1080이고 요게 맞게끔 또 이 시퀀스의 포맷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DVC 프로 이런 거 보면은 480i HD 720 이거 볼게요. 720 이거는 1080인데 1280 1080이죠. 1280 1280 1080 요거하고 비슷하죠. 요걸로 선택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똑같이 1080인데 요거는 뭔가 요거는 1440 1080이고 그죠? 1280 1080 그죠? HDB를 볼까요? 1440 1280 720 요거하고 비슷하네. 1280 720 요거하고 또 비슷하네요. 1280 720 요걸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280 720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아니면 이제 아예 요거하고 똑같이 만들 수도 있지. 1280 885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예 그 이렇게 세팅에 가가지고 이거를 커스텀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아까 1280 885라고 돼 있잖아요. 885 885 885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범용 포맷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범용 포맷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범용 포맷으로 가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남들이 많이 쓰는 포맷. 그래서 요게 포맷이 맞기 때문에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그래서 오케이 누르고. 하여튼 뭐든지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여기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면은 이게 100%예요, 100%. 100%에 꽉 찬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작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100%가 그거고, 예. 꽉 차, 그 거의 뭐 아까 1280, 720이나 1280, 88이나 같은 거니까 딱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서 이미지를 뭐 이렇게 뭐 이 사이즈 그대로 움직이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보세요. 얘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부들의 그 당시 이제 중세 시대 때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웨딩. 그러니까 신부 신랑이 주인공이니까 얘가 신부죠. 얘가 신부예요. 얘가 신부고 신랑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얘일 것 같아. 그죠? 신부 옆에 있겠죠. 예. 이게 이제 지금, 하여튼, 얘가 그냥 신랑이라고 합시다. 저도 확실하지 않은데, 얘가 신랑이랑 하고, 그리고 얘가 신부라고 하고, 그리고 당신은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하죠. 이게 그냥 이게 죽 같은 걸 먹죠, 그냥. 필요연애. 그래도 이제 할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음악도 키고, 뭐 술도 있는 것 같고, 그죠? 당시 굉장히 그 농촌의 어떤 풍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 요즘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튼간에 주인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케일로 주민 들어가야 돼요. 주민 이렇게 주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민이 들어가면은 주민이 들어갈 때 잠깐만요. 요게 여러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앵커 포인트라고 해요. 요게 이제 기준점인데 이 기준점을 향해서 이렇게 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크기가 그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렇게 스케일로 줌인 들어갈 때 원하는 사람한테 들어가고 싶으면은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내가 이게 신랑이 얘기 때문에 얘한테 내가 줌인 들어가겠다 하면은 얘한테 이쪽으로 기준점을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클로즈업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을 보여주려면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깨지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미지가 안 좋아요. 예. 이게 실제 그림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진 이미지예요. 이렇게 모자이크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틸 이미지를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줌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들어갈 일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한다면 특히 이걸 그냥 전체 샷만 가지고 한 요 정도 요 정도 뭐 줌 들어가도 한 이 정도만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깊게 들어갈 거라면은 더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줌이 약간만 들어가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해상도가 그렇게 만약 HD 해상도라면은 HD 해상도 정도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HD급이면은 이미지도 HD급 정도로 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지만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깨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도 안 깨지려면 어떻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해상도 높은 걸 가져야 돼요. 해상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3839 요거는 거의 2배 정도 되잖아요. 그죠? HD 사이즈. 그래서 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얘 빼고 얘를 얘였죠? 얘를 가져와서 보세요. 얘는 이제 클릭하면은 이게 100%예요. 100%가 100%가 이게 이 10% 할까요? 10%. 이게 100%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FHD급 지금 아까 1080, 720 사이즈의 해상도고 이거는 이것보다 훨씬 큰 거죠. 그거보다 훨씬 큰 이미지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해상도가 크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줄여놓고 43%까지 줄여드려도 줄여드린 거죠. 예. 여기 이제 전체 화면이죠. 예. 전체 화면이죠. 해상도가 크기 때문에 얘를 보세요. 이렇게 주인공을 갖다 놓은 상태에서 줌인 들어가도 보세요. 이게 지금 100%예요. 이게 188%죠. 그러니까 188% 정도니까 안 깨지죠, 그죠? 이 정도 안 깨진다는 거죠. 아까는 이제 깨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좀 돼야 돼요, 해상도가. 해상도가 큰 걸 가져올수록 좋아요. 이미지는 사진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 사진을 전체만 쓴다면 관계가 없지만은 이렇게 확대할 때 이게 스케일이라는 게 확대하는 거죠, 확대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깨지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는 괜찮잖아요, 그죠?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여튼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해상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러면은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이미지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럼 뭐 처음에 보일 때는 이렇게 전체 샷으로 보이게끔 한다는 거죠. 전체 샷,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우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전체죠, 그죠? 요게 요 정도가 이 정도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키프레임을 주고 포지션도 주고 스케일도 주고 우선 앵커 포인트도 주고 그리고 아까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앵커 포인트가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앵커 포인트는 처음에 들어갈 때 얘한테 줌이 들어갈 거니까 이 신랑한테 보여주도록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가 딱 등장했을 때는 우선 전체 이미지를 좀 보여야 되겠죠. 이 상황 자체를. 그래서 이제 이게 마스터샷이 마스터샷. 그러니까 이제 전체 설정샷, 이스테블리샷, 전체를 다 보여주는 이스테블리시드라고 할 수도 있고 이스테블리시드 샷 또는 이스테블리싱 샷 또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설정샷인데 이 설정샷을 우선 보여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보통 뭔가 이미지 정보가 많은 거는 좀 길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클로즈업 예를 들어서 얘 클로즈업 하면은 짧게 보여도 되겠죠. 명확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보여줄 게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주고.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물론 이것도 약간의 움직임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원래 크기가 지금 원래 이제 가득 찬 크기가 이 정도죠, 그죠? 여기서 천천히 이제 줌아웃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우고 다시 그렇죠. 요게 처음이라고 합시다. 요게 제일 처음이라고. 요게 여기서 이제 서서히 커지면서 이제 이 그림을 감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만 커지는 걸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플레이하면은 이게 서서히 커지죠. 이렇게 서서히. 그래서 서서히 커지면서 이 상황을 보는 거죠.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 충분히 봤어요. 봤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죠. 세부적으로 보려면은 이제 여기서 스케일로 들어가야 되겠죠.
스케일. 그래서 스탑하고 잠깐 이 스탑 여기서 계속 커지다가 그리고 이 서서히 커지는 것도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이렇게 ease in, ease out. ease out은 처음에 출발할 때 부드럽게 출발하는 거, 점차적으로 빨라지는 거. ease in은 도착할 때 서서히 그 스탑을 하는 거 이거죠. 그래서 ease out 누르고 또 ease in을 눌러가지고 이 서서히 출발을 해서 또 도착할 때도 서서히 도착하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좀 서 있다가 그렇게 서 있다가 주고 한 번 더 스케일을 주고 요 사이는 똑같으니까 그냥 서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줌이 들어가는 거죠. 이쯤에서 줌이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주인공이 등장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쓱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좀 더 빠르게 들어가고 싶으면은 얘를 더 빠르게 해주면 되겠죠. 사이를 이렇게 빨리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지금 얘가 신랑이면 신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신랑을 딱 됐죠. 그러면 이것도 스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키프레임을 한 번 더 주면 되겠죠. 똑같은 키프레임을 주면은 이거하고 키프레임이 똑같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그냥 정지예요, 정지. 그죠? 맞고 이 사이는 정지가 되는데 근데 약간 움직이죠.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곡선이 돼서 그래요. 곡선이 되면은 이게 출렁출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빼주려면은 아예 여기서 이지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지를 빼주는 거는 라이니어로 만들어줘 버리면 돼요. 이거를 라이니어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정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렁출렁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베이지어가 곡선이고 라이니어가 직선이에요. 그래서 직선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직선을 만들어줬죠. 오케이. 이제 그리고 요 지금 커서로 요 키프레임으로 곧바로 탁 가는 거는 이렇게 이거를 고투 프리비어스 키프레임 이렇게 해도 되고 고투 넥스트 키프레임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거 드래그하면서 시프트를 누르면은 딱 정확하게 그 키프레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키프레임을 간 상태에서 여기서 앵커 포인트를 키프레임을 더 주죠. 여기서 앵커 포인트 키프레임을 주고 그런 다음에 플레이 해서 여기서 서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는 신부 쪽으로 서서히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번에 포지션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포지션으로 안 가고 앵커 포인트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앵커 포인트로 가면은 기준점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줌인 줌아웃 한다 하더라도 이 신부 쪽에서 줌아웃이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포지션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포지션이 여기서 포지션을 줬죠. 여기 포지션 줬죠. 그리고 여기까지를 y 값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지션의 x 값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x 값을 바꿔주면은 이렇게 신부가 나왔죠. 신부가 그죠? 그러면은 포지션 여기서 키프레임을 제가 스케일만 있고 포지션 키프레임이 없었네요. 그래서 우선 포지션 키프레임 우선 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라인이로 가고 제가 포지션 키프레임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네요. 이렇게 주고가 항상 가야 돼요. 주고 이쯤에서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심부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플레이 이런 식으로 심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왔다가 신랑 보여줬다가 신랑 잠깐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신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되고 잠깐 또 심볼을 좀 더 보여주고 스탑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줌아웃 해야 돼요. 줌아웃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케일이 또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스케일을 키프레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줌아웃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줌아웃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가요. 예, 엉뚱하게 줌아웃이 되죠. 예, 예. 이렇게 돼요. 왜냐면 왜 이렇게 줌아웃 되냐면은 예, 저쪽에 기준점이 저쪽에 있어서 그래요. 기준점이 그러니까 기준점이 이 신부한테 얼굴에 신부한테 있으면은 신부의 얼굴 쪽으로 줌 들었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기준점이 엉뚱한 데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작업하기 어려워요. 보세요. 어렵죠, 그죠? 막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죠?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면은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포지션을 쓸 경우는 뭐 포지션 써도 되긴 되지만은 불편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지금 특히 이런 경우는 결국 또 다시 스케일 통해서 줌아웃 할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에 기준점이 있잖아요. 기준점을 바꿔줘야 돼요. 또 기준점을 통해 가지고 얘를 기준점이 바뀌면은 얘도 위치가 또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으로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준점이 여기 있었죠. 여기서 이 정도쯤 가서 기준점 x 값을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러면 기준점이 이렇게 신부 얼굴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을 바꿔준 거예요. 기준점을 바꿔줘도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지죠. 똑같은 움직임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너무 느리죠. 아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출발 때도 덜컹거리면서 출발하는 거니까 is in, is out을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is in, is out을 주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출발 때도 부드럽게 출발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할 때도 부드럽게 도착하고 이렇게 도착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부 얼굴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 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스탑을 또 하고 여기는 이제 안 흔들리네요. 안 흔들리면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안 흔들리죠.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정도 봤으면 됐으니까 이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스케일을 키프레임을 주고 이 정도에서 확 빠져나오면 되겠죠. 여기서 한번 빠져나와 볼까요? 여기서 스케일 빼니까 보세요. 곧바로 이렇게 빠지죠.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샥 빠르게 좀 빠르게 빠지는 걸로 좀 더 빠르게 빠지려면은 또 앞으로 당기면 되겠죠. 쓱 빠지는 거죠. 쓱 빠지고 이것도 이지 아웃을 주면 되겠죠. 이것도 이지 아웃 이지 아웃 이지 이렇게 빠지죠.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아까는 이제 돌면서 여기 정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가운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가운데를 보려면은 이제 이렇게 세이프 마진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가운데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세이프 마진을 누르면은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죠. 여기가 가운데죠. 그래서 얘가 약간 움직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싹 빠지면서 이게 포지션의 키프를 여기서 움직이면 되겠죠. 포지션을 주고 또 로테이션도 주고 처음으로 로테이션 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면서 얘도 움직여주고 요게 요렇게 움직여 가운데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밑으로도 좀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 약간의 로테이션도 약간 들어가는 걸로 로테이션도 약간만 너무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약간 들어가고 키는 약간 y 값은 약간 이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좀 가는 걸로 하면은 빠지면서 빠지고 난 다음에 서서 가니까 좀 이상하네요. 좀 이상하죠.
그냥 동시에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를 빼주고 얘를 이쪽으로 빼주고 얘를 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해줘서 동시에 같이 가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예. 이게 낫죠, 그죠? 예. 이게 낫네요. 이렇게 빠지는 걸로. 예. 그래서 싹 이렇게 빠지는 걸로. 예, 됐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서서히 커져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좀 더 많이 빠질까요? 좀 더 빠져야 되겠죠, 스케일. 이 정도 빠진 다음에 여기서 서서히 커지는 걸로. 잠깐만. 이 정도. 그리고 천천히. 너무 천천히죠. 그리고 천천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걸 할까요? 이 로테이션은 잠시 원상태로 0도 할까요?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볼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그림이 이 전체 그림을 좀 보고 빼주고 전체 그림을 보고 이런 상황이구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거 알고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쓱 들어가가지고 얘를 우리 신랑을 보고 그리고 천천히 가가지고 이제 신부도 보고 이게 신부구나. 신부 봤으면은 또 빠져나가야 되겠죠. 빠져나와서 또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다큐멘터리 특히 이제 미술 같은 거를 보여준 다큐멘터리에서 누가 나레이션을 하게 되겠죠. 나레이션 하면서 설명을 하겠죠. 이걸 그래서 이 중시시대 때 이 결혼식은 이랬고 사람들이 이런 걸 먹고 있고 얘가 바로 신랑입니다. 신랑이 참 개걸스럽게 밥을 먹고 있죠. 그리고 신부도 굉장히 소박하게 생겼죠. 예. 그리고 신부의 엄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지고 예. 참 그림을 잘 그렸죠. 참 정다운 그림이죠.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예. 그리고 뒷부분은 좀 더 좀 여유 있게 주도록 합시다. 뒤로 좀 더 여유 있게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천천히. 약간 움직임이 되니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정도. 오케이.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그림이니까 뒤에 테두리가 필요해요. 테두리. 그러니까 테두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테두리는 어떻게 넣냐면은, 테두리는, 효과에 넣을 수가 있어요. 효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펙트에 가면은 여기에, 비디오 이펙트가 있죠. 비디오 이펙트에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이펙트의 효과라는 게 아니라 비디오 이펙트의 그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퍼스펙티브 효과가 아니라 퍼스펙티브. 그래서 레디아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레디아 섀도우에 대해서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레디아 섀도우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레디아 섀도우가 있죠. 여기서 이제 섀도우의 색깔을 흰색으로 가는 거죠. 흰색으로 가고 그리고 리사이즈 레이어 요걸 눌러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그 사이즈를 리사이즈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프노티는 50%니까 100%를 줘야 되겠죠. 흰색으로 만들려면은 흰색을 주고 그리고 이거의 크기나 어떤 이 위치는 이걸로 좀 조절할 수 있어요. X값 너무 크게 이렇게 되었죠. 좀 더 줘야 되겠어요.
됐죠? 이 정도면 됐고 좀 더 줄까요? 그리고 y값 됐죠? y값 좀 더 줄까요? 좀만 됐죠? 그러면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프로젝션 디스턴스를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좀 크기를 좀 작게 여기 이제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이미지 자체가 해상도 높기 때문에 이게 얘가 그 굉장히 느려요. 컴퓨터가 잘 못 쫓아가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이미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도 해주면 되겠죠. 이 정도? 이 정도 됐죠? 그리고 소프트니스를 줄 수도 있어요. 소프트니스는 뭐 이렇게 주면은 소프트하게 되겠죠?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소프트하는 건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예, 소프트하게 됐죠. 그죠? 여기서 소프트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이렇게 줄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배경은 또 시커먼 것보다는 배경이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배경은 원래 걸로 원래 걸 여기다가 여기 이걸 위로 주고 비디오 2로 주고 비디오 1에다가는 원래 거를 이렇게 주는 거죠. 원래 걸 주는데 이 크기도 원래 크기로 맞게끔 이게 원래 크기로 주면 이렇게 이게 원래 거죠. 원래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하고 헷갈리니까 이 분위기를 이제 뿌옇게 만들어 얘한테 좀 그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 블러를 줘야 되겠죠. 이렇게 밑에 거는 블러. 그래서 블러 효과 가우시안 블러를 주면 돼요. 블러를 치고 BLUR 블러 치면은 가우시안 블러가 있어요. 가우시안 블러로 제일 밑에 거를 적용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블러를 많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면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확 살아나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볼까요? 그림을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서 이따 보다가 쓱 들어가고 전체에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서서히 움직여주고 다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점차도 더 커져도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 모션 주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앵커 포인트로 그 위치 조절을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고도 이제 포지션하고 스케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다 보면 되기도 해요. 이거 이 두 개의 키프레임 주고 이렇게 막 어떻게 하다 보면 되기도 되는데 좀 어려워요. 어렵기보다도 음, 이제 좀 일이 많죠. 계속 일이 좀 많아져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은. 근데 이제 엔가 포인트를 쓰면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이게 보이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은 클릭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스케일이 좀 작은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낫겠네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쓱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이게 나레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천천히 갈 필요는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게 빠져나올 때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걸 빼주면 돼요. 이것도 라이니어로 가면 돼요. 라이니어로 가면은 직선이 되죠. 직선을 빠지죠. 이렇게. 직선인데 로테이션이 있으니까 약간 옆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고, 이거는 근데 약간 덜컹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뭐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덜컹하게 있으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만 그러면은 이지 아웃을 할까요? 이지 아웃. 이게 나을 수 있겠네요. 덜컹거리는 것보다는
서서히 얘도 지금 앵커 포인트 말고 지금 로테이션이죠. 로테이션. 요 로테이션. 얘도 이지 아웃. 얘도 이지 아웃을 주네요. 그렇죠. 둘 다 이지 아웃을 주니까 부드럽죠, 그죠? 된 것 같아요. 덜컹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문제 없어요. 됐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또 깔끔하게 보려면은 여기서 아웃점 잡고 1점 잡고 그래서 더블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은 이게 렌더링을 해요. 렌더링을. 그 렌더링 하면 이제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를 깔끔하게 볼 수 있죠. 흔들리지 않고 한번 볼까요? 렌더링 해가지고 엔터 치면 렌더링이 돼요. 이렇게 인 아웃점 잡고 내가 보세요. 지금 이제 렌더링 하는 거니까 훨씬 이거를 아주 크게 보고 할까요? 크게 렌더링 거니까 깔끔하죠. 그래도 약간 깨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해상도가 큰, 더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가면 더 좋죠. 대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가 더 버벅거리겠죠. 뭐 이 정도도 근데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